미증시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하락을 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다시 한번 로어링 키티가 나오면서 게임스톱, 민주식이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는데요. 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뜨거워도 너무 차가워도 안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적당한 그 미지근한 선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미증시 3대 지수는 간밤 혼조 마감을 보였고요. 커져가는 미국의 경기 침체 공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조업 부진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면서 다우는 하락하기도 했는데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 발자국 좀 다가서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보면서 머니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빅테크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눈에 띄는 게 바로 엔비디아겠죠. 전일 하락폭을 거두고서 다시 한번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애플과 구글, 메타, 아마존까지 함께 상승했습니다. 헬스케어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던 에너지주는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섹터별로 요약을 해보자라면 에너지 섹터는 한 4거래일 가까이 하락하는 국제 유가로 인해서 조정세를 보이는 모습 보인 반면에 반도체가 포함된 기술주와 함께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던 하루였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이슈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간밤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제조업 지표일 것 같은데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나왔고요. 예측치는 49.8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온 점은 조금 더 하락한 48.7이 나왔고요. 이전치는 49.2였습니다. 이로써 지난달도 50을 하회했었는데요. 제조업 지수가 2달 연속 부진하는 게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한 발짝 다가서는 모습도 있었지만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한가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이 제조업 PMI는 50이 기준선으로 웃돌게 되면 업황이 확장된다. 아래로 밑돌게 되면 위축된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물가 압력이 좀 내려가면서 가격 지수도 4월에 비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 업체들이 생산 과정에서 얼마를 지불하고 어떻게 생산 활동에 필요한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느냐를 반영하고 있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미국 물가 지표들을 선행한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회하는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앞으로 나올 다른 물가 지수들을 함께 좀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함께 보면요. CME 패드워치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전일에는 PCE 지표 발표 이후에 조금 더 금리 인하에 대한 한 발자국 다가서는 모습 보이면서 53.9%가량이 9월에는 첫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봤냐라고 했더니 간밤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무려 64%까지 거의 12, 13%까지 시장에서 크게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었고요. 특히나 제조업 지표가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있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물을 끼얹은 게 뭐였냐면 애틀랜타 연은이 2분기 성장률 전망치, GDP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그게 이전 대비해서 더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이 경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올 2분기에 GDP 성장률 추정치를 한 1.8%가량 예상을 한 건데요. 5월 31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발표했던 전망치는 2.7%인데 거의 또 1% 가까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을 한 겁니다. 어쨌든 2분기에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과 민간 고정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GDP 성장치 추정률도 함께 낮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장 자체는 지금 이런 지표들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기를, 안 좋게 나오기를 바라지만 또 너무 낮게 나온다면 또 다우가 하락한 것처럼 시장에 충격을 받기 때문에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선을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까지 보여주기를 간절히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도 한 번 더 다운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2년물은 4.8%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0년물은 드디어 4.5선을 이제 깨트리고 내려왔습니다. 전일에도 4.5를 10년물이 깨트려야지 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4.39%, 2.65%가량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됐습니다.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WTI 74달러 선, 두바이유 78달러 선. 이 하락하는 모습이 4거래일 연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락했냐라고 보니까요.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사했어요. 이게 전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당분간 자발적 감산한 내용들을 올해도 연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라면 이 10월 달부터 1년에 걸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 핵심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 자발적 감산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자발적 감산 별로 동참할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국제유가는 또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함께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대만에서 테크 회의가 있으면서 관련된 기조연설을 나와서 계속해서 좀 시장의 투심을 강화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반대로 AMD도 새 칩을 함께 발표했는데 2%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ARM도 PC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5% 넘게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서 2.54% 상승. 반면 델 테크놀로지는 지난 2거래일 연속 10% 중반대 하락폭을 보이다가 간밤 역시 5% 중반대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0.58%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엔비디아와 AMD 이슈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기조연설 통해서 엔비디아가 이 AI GPU 블랙웰의 다음 버전인 루빈을 양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 양산할 거고요. 2026년 전에는 블랙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랙웰 울트라도 발표를 할 예정을 밝히면서 1년에 한 번씩 이 신제품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AMD도 엔비디아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칩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인스팅트 M1325X를 출시한 건데요. 첨단 데이터 센터에도 활용할 수 있고 노트북에도 사용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기기에 탑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연내에 출시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칩을 발표하고 이게 이렇게 활용 방안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엔비디아에게 안 된다. 아직은 칩 성능 자체가 밀릴 것이고 이 점유율을 탈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엔비디아와 AMD 큰 폭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던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반도체, AI 반도체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이 모든 시장의 이슈들을 어떻게 분석해서 오늘 해석해봐야 할지 잠시 뒤에 게스트분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